저요.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에서 학생들과 공부하는 박철수라고 합니다. 서울태생이고요. 주로 이제 학생들과 공부하는 내용은 서울의 주거문화사, 서울의 공간 변천 역사 이런 것들을 주로 주목해서 학생들과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딱히 박완서 선생님을 좋아했다 이러기보다는 한국의 많은 작가들에 대해서 적절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다만 박완서 선생님 작품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진 것은 박완서 선생님 작품에 늘상 등장하는 게 이제 서울 사람들의 삶의 풍경, 그다음에 서울에 대한 모습을 복원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든지, 개성 박족골에서 서울로 들어오셨다가 말년에 아치울 마을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궤적을 찾아가면 소위 제가 공부하는 서울 주거사의 여러 풍경들을 복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4, 5년쯤 전인가요? 대학원생들과 수업을 하면서 박완서 선생님 전작 읽기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박완서 선생님의 여러 가지 작품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박완서 선생님은 서울 중산층에 살아가는 풍경을 아주 깨알같이 묘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완서 선생님 스스로는 자기가 내는 모든 작품들은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딴 사람처럼 문학적 묘사와 뭔가 칠해가 붙은 서술보다도 날것 그 있는 그대로의 풍경 이런 묘사에 다른 작가보다 아주 다른 시선을 가지셨기 때문에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이 특별히 제가 공부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그 문단에서의 선생님의 작품 평가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사람들의 삶의 모습 혹은 풍경이라고 하는 묘사가 제게 늘 와 닿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고른 소설은 박완서 선생님이 발표하신 가라는 소설인데요. 집가자의 가입니다. 이것은 주로 질곡의 서울 근현대사 또는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소위 어머니들의 어떤 생명력,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땅, 다시 말하면 부동산이 어떻게 삶을 지탱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이어서 제가 그 한쪽만 낭송하겠습니다. 집이야말로 교화댁에겐 황금알을 낳은 거위였다. 그때만 해도 집을 사고 팔 때 기와집인가 초가집인가 양기와집인가 굴돌이인가 납돌이인가 석가래 굵기가 애 종아리만한가 장정 종아리만한가에 따라 건평의 평당 가격이 매겨질 때였다. 대지 평수는 집값에 별로 큰 영향을 못 주었고 특히 땅값이 허란 청량리 밖은 극에 더했다. 교화댁이 산 1,000원짜리 집도 대지는 100평이나 되어서 푸성기는 실컷 심어 먹을 수가 있었다. 일제가 말기에 접어들면서 식량난이 심해지자 부지런한 교화댁은 그 땅을 충분히 이용했을 뿐 아니라 집도 몇 칸을 더 늘려지었다. 폭격의 위험을 피해 도심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 그쪽 셋방이 동인할 때였다. 남편 조 씨가 징용을 당해 나가고도 굶어 죽지 않고 너끈히 남매를 중학교까지 보낼 수 있었던 건 순전히 집 덕이었다. 마당에 물맛 좋은 우물까지 있어 아침 저녁 정갈한 소반에 정화수 떠놓고 서방님 살려만 달라고 빈 덕에 해방되던 해 겨울에 징용 나간 조씨가 성한 몸으로 돌아왔다. 비록 어디가 부러지거나 못쓰게 되진 않았지만 쉰이 아직 멀었는데 머리는 반 넘어 새고 허리는 굽고 눈은 어두워져 전체적으로 그림자처럼 넉나간 등신이 되어 돌아온 남편을 들어앉혀 놓고도 편안히 봉양할 수 있었던 건 집덕이 컸다.
글쎄요, 사람들마다 이제 작가의 작품을 읽거나 작가를 선별하는 건 취향이 다르겠죠.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기억 못하는 오래전의 삶을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복기할 수 있는 것은 박완서 선생님의 작품이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살아오셨던 삶의 공간, 혹은 아버지 어머니가 어렵게 견디신 시절을 자식들이 다시 한번 회고하고 그 풍경을 연상하는데 박완서 선생님만한 작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